안녕하세요. 걸어서 경제 속으로입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고 미국에서 관세 폭탄이 쏟아지고 주식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출렁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도대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신이 없으시죠? 주가가 하루에 5%, 10%씩 오르내리고 사이드카니, 서킷 브레이커니 하는 말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것이 바로 기름값이죠. 실제로 미국 LA 지역에서는 주유소 기름값이 갤런당 5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건값이 오르고, 물건값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심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쇄 반응이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올해 2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상승했었죠. 그러다 보니 높은 가격에 들어오신 분들이 갑자기 주가가 빠지니까 불안해서 팔기 시작하고, 그게 또 주가를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생긴 겁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크게 일렁이다가 서서히 잦아드는 것처럼요. 지금은 그 파문이 출렁이는 시간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우리 투자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금방 끝날 수도 있지만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과거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를 돌아보면 대체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주가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조금 더 복잡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새로운 지도자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거론되는 인물의 아버지가 미군의 손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른바 순교자의 아들이 된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에 쉽게 손을 내밀기는 어렵습니다. 테러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를 생각해둬야 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가장 먼저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중동을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전 세계로 가는 석유 수송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기름값은 더 오르고 전 세계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미국도 예외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관세 정책에 전쟁까지 겹치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금리를 내리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금리가 안 내려가면 주식시장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일수록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계시는 게 마음 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20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주가가 급반등할 때 그때 따라가도 절대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식을 전부 쥐고 계시기보다는 일부는 현금으로 여유를 두는 것이 불안한 마음도 덜어주고 기회도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걸 보고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합니다. 빠졌을 때 빌려서 사고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재미를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만 반얀이 어긋나도 그동안 쌓아온 것을 한꺼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측하기 어려운 장세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깝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성전자, 전쟁 때문에 망한 건 아니죠?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빠지는 걸 보시고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자체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시죠.
전쟁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의 품질이 나빠졌나요? 아닙니다. AI 기술이 발전을 멈췄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사려는 고객이 줄었나요?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주가는 흔들렸지만 회사의 실제 가치, 즉 펀더멘털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에는 좋은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에는 디램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가격을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건 값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HBM4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HBM은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입니다. 엔비디아나 AMD 같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들이 없어서 못 사는 제품이죠. SK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는 올해 생산하는 HBM을 이미 전량 판매 완료한 상태입니다. 아직 만들지도 않은 제품이 이미 다 팔린 거예요. 이런 회사가 나쁜 회사일 수가 없죠. 실적이 이미 확정된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지면 불안한 마음이 드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20만 원 넘어서 사셨든 하이닉스를 100만 원 넘어서 사셨든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있는 이상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이란 게 항상 사자마자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내리면서 결국 본질적인 가치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4월에 무슨 일이 생기길래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많은 전문가들이 4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도 4월에 잠정 실적을 발표하게 되어 있죠. 올해 초부터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에서 말이죠. 그런데 전망이란 건 어디까지나 예상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진짜로? 하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 해답이 4월에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오면 아, 역시 맞았구나 하면서 시장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게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3월 말에서 4월 초에 걸쳐 엔비디아 GTC 2026 행사가 열립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AI 반도체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환이 무대에 서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만약 삼성전자의 HBM4가 언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이나 할 수 있을까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HBM4를 이미 양산 중입니다. 만약 GTC 무대에서 삼성전자 HBM4를 우리가 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해직연금으로 반도체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목표가 30만 원을 제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은 그 기다림이 확인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월 한 달은 너무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4월을 차분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잠깐 국도 구간을 지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덜컹거린다고 차를 버리실 필요는 없는 거죠. 배터리 회사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반도체 이야기만큼 요즘 많이 들리는 게 바로 배터리, 2차 전지 이야기죠. 한때 에코프로, 포스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가 크게 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2차 전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전기차 시장이 기대만큼 빠르게 크지 않는다는 건 사실입니다. 세상이 금방 전기차로 뒤덮일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좀 달랐죠. 그래서 배터리 회사들의 실적이 기대를 밑돌았고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거죠. ESS는 쉽게 말해 전기를 저장해두는 대형 배터리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장치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엄청나게 지어지면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ESS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산 배터리를 탈출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아예 사용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기술력과 품질, 양산 능력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요.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부문 매출이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2027년에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오고 있죠. 2차 전지 관련 회사들이 이제는 전기차 의존에서 벗어나 ESS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겁니다.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보다는 이제 실적으로 차별화가 시작되는 시기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어떤가요? 요즘 뉴스에서 로봇 이야기가 부쩍 많이 나오죠.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물건을 짚고 심지어 공장에서 일까지 하는 로봇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아틀라스 로봇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중 하나입니다. 두 발로 뛰고 물건을 들고 공중 제비까지 돌 수 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조만간 증시에 상장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이미 현대차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한 국내 로봇 회사인데 현재 로봇 관련 주식들 중에서 시장을 이끄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회사라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 그룹의 로봇 회사가 되는 셈이죠. 이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면서 우리나라 로봇 산업 전체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습니다. LG전자도 로봇과 AI 관련 회사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도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관심을 받고 있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런 회사들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로봇 산업은 아직 실제 이익이 크게 나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시기인 거죠. 기대감이 클 때는 주가도 오르지만 실망이 생기면 빠르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 주식에 대해서는 너무 서두르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는 분명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아직은 좀 남아있으니까요. 전고체 배터리, 미래 기술이라고 하던데 언제쯤 세상에 나올까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는 안에 액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그 액체 대신 고체 소재를 씁니다. 접근에 훨씬 안전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충전도 빠릅니다. 말하자면 배터리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는 우리나라 회사가 바로 삼성 SDI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처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전망으로는 전기차보다는 로봇에 먼저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산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전기차에 2만 대에 넣을 수 있는 양이면 로봇으로는 20만 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로봇은 전기차보다 훨씬 작으니까요. 그런데 로봇이 20만 대 팔리는 게 빠를까요? 전기차 1만 대 팔리는 게 빠를까요? 아직은 로봇 시장이 그만큼 크지 않으니 전고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세상을 바꾸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배터리 기술의 흐름을 보면 전기차에서 ESS로, ESS에서 로봇으로 이어지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흐름이 얼마나 빠르게 오느냐가 관건이죠. 우리 기업들이 이 흐름 속에서 얼마만큼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하나만 보고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기업의 실제 실적이 따라오는지 확인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전쟁, 인플레이션, 반도체, 배터리, 로봇까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면 됩니다. 전쟁이 터지고 환율이 출렁이고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AI는 멈추지 않습니다. AI가 멈추지 않는 한
반도체 수요는 줄지 않습니다. 반도체 수요가 줄지 않는 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실적은 살아있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근거입니다. 길거리를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렸을 때 바로 뛰어가는 사람은 없죠. 잠깐 멈춰서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몸은 괜찮은지 확인하고 나서 다시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딱 그런 상태입니다. 3월 한 달은 그렇게 잠깐 멈추고 살펴보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들의 실제 성적표가 나오는 시간이고 그 성적표가 좋다면 시장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금을 일정 부분 여유 있게 가져가시고 무리한 비투자는 하지 않으시고 좋은 회사들이 흔들릴 때 관심 있게 바라보시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AI 혁명의 한가운데서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전쟁도 관세도 어떤 악재도 바꾸지 못합니다. 4월 그 진실이 숫자로 증명될 것입니다.